안녕하세요. 뉴스성 날씨 유다현입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 근처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두고 정부가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식탁이 과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 누출로 일본산 그 수산물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4년여가 지난 지금의 일본 수산물 어떠한가요? 지금 일본 국민들조차도 이제 그 도쿄에 사는 시민들조차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의 뭐 유랑 생활을 할 정도로 지금 그 멀리 이제 오염됐다고 해서 네.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고 실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이라든지 인근에서 또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서 네. 많은 기피 현상 그 우려를 하면서 실제 그걸 그 소비한다거나 이런 일은 이제 점점 안 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렇고 특히나 지난해 12월에 또 아베 정권에서 그 특정 비밀보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면서 이 관련된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상황이 어떻고 방사능 오염수가 어떻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네.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주변국, 우리나라도 이제 가장 가까운 주변국 중에 하나인데 네. 중국이나 러시아나 대만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일본 내에 직접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성이 입증된 그 식품과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이런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산 이 수산물의 경우는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산 그 수산물을 제외한 그 이제 수입산과 국내산, 뭐 명태, 고등어 뭐 등등 그 내장이라든지 뭐 이런 네. 걸 이제 다 그 조사를 해보면 수입산에서 국내산도 일부 나왔지만 세슘 137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 핵발전이나 핵폭발로 인해서 생기는 그 핵발전, 원전 발전을 할 때 특히 이제 사용되는 그 우라늄이 핵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전 사고나 원전으로부터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데 네. 이것이 그 150개 시료 중에서 한 10개 시료에서 검출이 됐고요. 특히나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원전 주변에 고리나 월성이나 울진이나 그 영광이나 이런 주변에 반경 5km의 그 해조류나 토양, 뭐 어류 등에 대해서 세슘이나 요드 검사를 실제 해봤는데 상당히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 네. 앞서 얘기한 그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일본산을 제외한 조사에서는 뭐 우리나라 기준치로 정하고 있는 1베크렐 이하이기 때문에 뭐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정부 쪽에서는 얘기하지만 이게 저설량이라고 해도 방사능 물질은 큰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또 그 국내 원전 주변에 그 방사능 오염수 특히 이제 방사능 폐기물이 그 기체나 액체를 통해서 그 뭐 방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서 뭐 생산되거나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 해조류, 어류 등에서 상당히 많은 세슘과 요도가 검출됐다는 걸 보면 네. 원전 주변, 특히 최근에 갑상선암으로 인한 집단 소송도 계속 그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이 갑상선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전 주변에서의 방사능 검출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일본산 수입 식품이라든지 수산물에 대한 그 규제라든지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사실은 2013년 그러니까 2년 뒤에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알려지면서 그것이 확인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일본 그 후쿠시마 주변의 8개 현의 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이제 일종의 뭐 한일 국교 정상화라든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협상 카드 용도로, 그리고 나름 뭐 이유를 대는 것이 일본에서 WTO에 그 제소를 하겠다. 이런 이제 압력.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많은 수산물이나 그 주변의 식품들을 전 세계에 계속 유통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국민의 건강권을 일종의 뭐 희생양 삼아서 그 어떤 굴욕 외교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할 정도로 이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은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특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되지 않은 그 방사능 오염수가 41만 세제곱미터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 네. 그것도 하루에 지하수가 계속 또 흘러들어서 300톤 정도가 계속 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오염 문제는 점점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이 현명한 소비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앞서서는 또 정부의 어떤 이 정책일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이제 그 오염될 수 있는, 방사능이 오염될 수 있는 식품류를 좀 넓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단지 뭐 이런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네. 뭐 표고버섯이라든지 야생버섯, 고사리 뭐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 실제 아까 우리나라 원전 주변에 온배수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이 배출되면서 그 주변에 그 세슘이나 요드와 같은 어떤 방사능 오염이 많이 된 걸 보면 네. 그 실제 이 온배수를 이용해서 뭐 낚시터를 운영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뭐 농산물을 뭐 그 생산하게 한다거나 재배한다거나, 심지어는 뭐 이쪽에서 잡힌 수산물을 시식한다거나 이런 거를 펴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방사능 그 원전 온배수를 이용한 이런 재배와 뭐 그 어떤 뭐 어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일 네. 중요한 건 일본산 수입 그 뭐 수산물이라든지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수입 재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국민들의 건강권 안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이나 특히 일본산 그 식품들에 대해서는 그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기준을 더 강화하고, 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이 방사능 오염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그 어떤 식품의 종류를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이걸 그 어떤 식용, 그러니까 먹는 걸 좀 제한하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가 돼서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처장님. 고맙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노후된 원전의 안정성 문제를 두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대응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의 식탁을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